러베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사회 부모이자 어른이신 신경의 총장님을 모시고 스몰 토크쇼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자 역할을 맡게 된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오게 되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평소에 러베니 애청자로서 총장님 말씀 굉장히 귀담아 듣고 네. 또 많은 저에게 사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고 또 총장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어떤 질문이든 저는 아는 것만큼만 대답합니다. 네, 너무 네. 든든하고요. 제가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회 어른이 계신다는 게 정말 저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제가 사실 이제 30대 중반의 MZ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영화나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낭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참 그런 게 낭만이었지. 그럴 때가 좋았지. 근데 저는 솔직히 낭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낭만이 도대체 뭘까요? 낭만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저도 네. 그 단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낭만이라 하니까 저희들 과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낭만의 뜻이 뭐죠,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낭이 파도낭이라는 뜻이고요. 만은 질펀하다, 젖어 있다 이런 네. 뜻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저희 시대는 진짜 낭만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도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말하는 인류의 문화입니다. 문물이죠. 예. 문물이 저희들한테 파도처럼 온 거죠.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지식의 쓰나미,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쓰나미로 온 것이 이게 바로 파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도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만을 붙여서 질펀하다, 아마 그런 뜻은 넓을 만이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정말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런 교육에서 어떤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겠죠? 이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새롭게 접한 문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문화만 접하기만 했지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접하기만 하다 보니까 하루 자고 나면 다음날 또 다른 문화, 또 자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문물,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유행. 이것이 정말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유행의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디까지 시험 치는 세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 낭만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디서 찾았냐?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우면서 해외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영어를 배우면서 저희들이 어머, 야, 영어가 이렇게 되고 이 영어의 어원이 어떻고 외국 사람이 이 영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영어를 배우기 전에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이었어요. 이걸 중학교 때 가면서 산수가 수학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수학으로. 조금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희들 세대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물이 그때 저희들 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하는 단어 어순이라든가 어떤 한국말하고 전혀 다른 발음이라든가 이걸 통해 저희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영어가 들어옴으로 해서 영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때도 영어와 관계된 어떤 구제 청바지라든가 그때는 어떤 미국의 새로운 옷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때는 제대로 못 살 때니까 미국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빨아서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입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리바이스라든가 진종이 이런 게 막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또 그 리바이스를 어떻게 전에 또 굉장히 값어치게 봤냐.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임스 딘이 굉장히 반항아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제임스 딘이 저희들이 모르는 반항한데 우리들은 반항 세대가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우리도 뭔가 부모 세대에 조금 반항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 제임스 딘이 나와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 사람이 반항을 하면서 입고 온 바지가 청바지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청바지에서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반항에 대한 네, 반항에 대한 로망이죠. 어머.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임스 딘이 나와서
모든 걸 정말로 제대로 보는 게 뭘 하나하나 다 삐딱하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삐딱한 시선이죠.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속에서 카우보이 모자라든가 카우보이 신발이라든가 청바지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한테 하나의 로망이 된 거죠. 이걸 입어야 뭔가 우리가 사회에 반항하는 이제 이런 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무작정 이제 서구 문화가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 우리가 못했던 걸 그 사람이 하니까 영화 속에서. 우리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억눌린 세대에서 이런 말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근데 그 당당함을 또 그 사양에 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렇게 멋지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느끼기로 우리나라 남성들도 억눌려가지고 대학교라는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세대의 어떠한 이런 이상향 이거를 주입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서 제임스들이 반항을 하면서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우리들한테 센세이션이죠. 그런 이 물결이 오게 된 거죠. 이 속에서 각자가 접한 게 있을 거잖아요. 저는 영화라든가 어떤 패션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은 부분을 접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은 영어 단어 속에서 이걸 가지고 영국을 배우고 미국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도 저희들이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미국식 영어는 게이트웨이라고 했고 영국식 영어는 유니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유니온을 선택한 교재로 유니온을 선택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게이트웨이를 선택한 거예요. 저희들은 유니온을 배웠어요. 근데 이 유니온이라는 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영국식의 어떤 말하자면 조금 뭔가 약간 고전적이면서 클래식하면서 이런 영어고 게이트웨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발랄한 영어, 좀 더 캐주얼한 영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불만이 좀 있었죠, 사실은. 우리 두 개 다 배우면 안 되나? 근데 우리가 그때 배울 때는 유니온과 게이트웨이도 발음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 다르듯이. 그래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속에서 엄청나게 외국 문물을 많이 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영화를 보러 가면서 저희들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있잖아요. 이게 저 주인공이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들으면 거기에 대한 말도 못하게 희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알아들었어. 야, 멋있다. 그럼 그 단어, 그 하나의 문장의 센텐스죠. 이걸 가지고 저희들 계속 외우기도 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써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이 세대 간에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경하기 시작한 거죠. 그 문화에 대한 동경. 그러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랑의 방식. 우리는 그때는 연애라든가 이런 거 원활하지 않았고 우리 시대 때는 중매 결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중매 결혼이고 연애 결혼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보고 우리들은 연애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남녀간의 어떤 데이트라든가 이런 문화가 다 거기서 우리가 싹트기 시작하고 대학교 때 어떤 미팅 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서 들어온 거죠. 저희들은 남고 여고 분리돼 있어가지고 미팅을 못 하게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로 가니까 대학생들끼리 서로 남녀간에 미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환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 제 경우는 환상을 가지되 미국 주인공이 갖고 있던 어떤 신선한 사고방식을 이 한국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 사람이 멋있으니까 이 사람도 거기 맞게끔 나한테 대해주길 바라고 나도 거기 있는 어떤 주인공의 여성처럼 나도 뭔가 쿨하고 뭔가 세련되고 사회에 내가 뭔가 아니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나도 당찬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들이 별로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아직도 고리타분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제가 외국 문물을 많이 흡수를 지금 보면 거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흡수를 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천이 들어오고 자고 일어나면 저기 영국에서 들어온 어떤 아주 예쁜 어떤 버스함이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면 우리 그때는 뭐 국제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문물이 와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요 저 외국에 쓰는 건데 뭐예요? 어머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외웠어요. 또 다음날 나가면 또 다른 게 또 들어와 있어요. 어머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하루가 다르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백수가 제일 바쁘다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 문화를 흡수하기에. 그래서 저는 그 나름의 어떤 갖고 낭만이 있는 거죠. 지금 말하는 어떤 경랑의 파도 속에서 그 질펀하게 어떤 가린 것도 한 개도 없었어요. 정제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약간 정제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는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가 바로바로 쏙쏙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문화도 들어오고 약간 우리가 말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한 문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니어하는 어떤 히피적인 문화 막 이런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문화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그 속에서 저희들은 그걸 흡수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삶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입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뭔가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 나도 그 서양 사람처럼 멋지게 쿨하게 나도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탁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다는 어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 낭만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희망적인 단어, 뭔가 모르지만 뭔가 약간 어떤 아지랑이 같지만 뭔가 이걸 접함으로써 우리들이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 이러한 어떤 희망과 환상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부모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한 걸 감정적인 걸 많이 못하게 했었어요. 감정을 나타내도 부모한테 어디 달라드냐. 조용히 해라.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말에 달라들지 마라. 뭐 이렇게 했었고 선생님 말이 최고다고 학교에서 우리한테 주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뭔가 질문하는 걸 조차 저희한테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가르쳐주면 저희들 그대로 따라 적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 생각 더 보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낭만을 어디서 찾았냐.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딱딱한 사람으로 변했을 텐데 저는 여기 해외 문물 제가 국제시장에 가서 새로운 어떤 상품을 보고 영화를 통해서 새로운 걸 보다 보니까 제 나름의 거기서 이 영화와 이 영화 속에서 나온 물건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머, 저 영화 속에 나온 물건이 여기 있네?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걸 실제로 본 어떤 실물을 보게 돼서 희열감. 그리고 너무너무 이 놀랬던 거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어머, 진짜 이거네? 이게 영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내가 형편이면 사서 내가 쓸 수 있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나한테 아주 먼 저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바로바로 접목이 되는 그러한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낭만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남녀 간의 연애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 낭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문화 자체에 대한 낭만이었어요. 문화 자체. 그래서 이 문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먹다 보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이 파도의 질펀한 이 파도 속에서 좋은 건지 비싼 건지 허접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걸 흡수하고 형편되면 사서 내가 만져보고 집에 갖다 놓고 내가 그걸 보고 좋아하고 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이 자체가 저희 삶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낭만이라는 이 자체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저의 삶의 원동력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였죠. 그래서 이 삶의 원동력을 저는 이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봤으면 내가 직접 저걸 만져보고 싶거나 저 어떤 장소에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직접적인 저 영화 촬영 현장? 사람들이 진짜 이런 물건을 어떻게 쓰는 건지 또 남녀간의 영화 속에서 말하는 진짜 남녀간이 정말 이런 대화를 하고 사는 건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저 멋진 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외국 사람은 정말 저렇게 다들 저렇게 멋진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기를 굉장히 원했었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낭만은 이것이 저한테는 꿈이자 희망이자 호기심이자 저의 어떤 인생을 쭉 끌어가는 하나의 축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젊은 MZ세대를 볼 때는 이 낭만이라는 게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저희들은 묶어놨다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낭만 알지만 MZ세대는 지금 다 풀어놓고 삽니다. 그죠? 맞아요. 모든 정보가 우리 손안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부진을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낭만은 이 자체가 없어요. 낭만은 뭔가 저 하늘에 뜬 별처럼 태양처럼 달처럼 또 아주 정말 솜사탕처럼 막 이런 또 달 속에 어떤 요정이 앉아있는 뭐 이런 상상을 하는데 지금은 이미 달이 어떤 거며 과학적으로 또 우리들이 상상하는 이것은 이건 상상이지 현실로 되지 않구나도 하면서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낭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희들은 청춘 때 불타는 청춘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이 문물을 가지고 내가 이걸 내 생활에 접목을 하거나 내가 이걸 접목해서 내가 뭔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리라 하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이 나한테 원천이 된 거죠. 이 열기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했던 통기타 문화라는 대학생들이 이런 문화가 나왔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뭔가 사회를 다시 한번 바꾸어 보겠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꿔야 되겠다랑 하다 보니까 안에는 이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불타는 청춘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우리들 힘으로는 안 되고,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감성적인 것을 지금은 과학으로서 다 이미 우리가 뭔가 상상하기도 전에 과학으로 다 부셔뜨려 주는 거죠. 네네. 또 그리고 여기 MZ세대들 볼 적에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낭만적으로 살았을 때 아주 멋진 어른이 보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시대 때부터 우리 갖고 있는 이것이야 라고 했다면 아 그것이 낭만입니까? 할 텐데 우리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어른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게 라떼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거 컴퓨터나 이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접했는데 그럼 라떼는 말이야 할 때 우리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 지금 돈 없어. 언니 가서 찾으면 되죠. 이게 한다든가 돈 없다 그러면 카드 쓰면 되죠. 이런 문화가 정말 다르다.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모르다 보니까 우리 같은 말하자면 어른 세대죠. 모르다 보니까 우리 여기다가 우리가 질책을 하거나 아직 젊은 애들은 뭘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몰라 한다면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 우리는 빨리 우리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잠깐 우리들한테 밀어냈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간에 서로서로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낭만은 그 시대의 인류의 문물이 다 들어오고 문화가 다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의 낭만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찢어진 건 저희들은 아니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입지도 않았던 청바지 개념이라든가 몸빼 바지라든가 뭐 우리가 막 카우보이식 디스코 바지를 등등 다 입어보면서 우리가 했던 이 시대에 어른들이 보면 정말 뭐 저게 패션인가 할 정도로 우리는 해봤고 그 뒤에 세대들 보면 어떤 깻잎 머리도 하거나 뭐 오만 머리 다 해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머리를 학교에서 다 두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머리도 이렇게도 해봤다 뭐 뒤집어도 봤다 남자들 이 머리 가지고 학교 때는 못하지만 뒤에 빗꺾고 와서 학교 나오면 막 이렇게 됐다. 이게 다 하나의 시도를 했던 거죠. 이 시도를 하는 이걸 해봤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답이 이렇다 저렇다 지식으로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세대는 조금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낭만인데 저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을 다시금 저는 낭만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시대 때는 아무것도 못 모르고 우리는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지금은 이 전체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 세대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알다 보면 아, 그럼 우리 시대에 들어온 거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이 다 쏴져서 우리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 정보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하려고 할 것인가? 이거를 본다고 하면 아, 어른 세대들은 이때는 요렇게 했을 때는 그 당시 그게 낭만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대 때 이 모든 걸 주어줬잖아. 이 주어진 속에도 내가 그 속에 뭔가 한 가닥을 잡아서 뭐 일론 머스크처럼 나는 저 우주를 가볼 거야. 나는 어디를 가볼 거야. 뭐 빌 게이츠처럼 나는 뭐 저 아프리카를 어떻게 바꿔볼 거야. 어떻게 이게 저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는 그 나름대로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 우리들 시대 하다 보면 나중에 아 이것이 지금은 낭만인지를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우리 지금 세대보다 훨씬 많이 발전이 돼 있겠죠. 그럼 발전이 되면 우리 시대 때는 얘 말이야 저 휴대폰 저거 우리 충전이 안 돼서 어떻게 하고 매일매일 배터리를 바꾸고 했지만 그 시대 때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대 때는 말이야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지금 시대 너희들은 뭐 2시간 만에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그때는 후배 세대죠, 그죠? 후배 세대한테는 그렇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14시간 타고 갔지만 그 속에도 우리들이 낭만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갔는데 그냥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갔다면 낭만이 없겠죠. 하지만 그 10몇 시간 그 속에서도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속에도 뭐 영화도 보고 또 내가 책도 읽고 옆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또 가면서 내가 막상 미국이라는 사회에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이 나에 대한 낭만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뭔가 이런 새로운 그림, 뭔가 새로운 걸 내가 개척해 나가려는 도전 정신과 내가 여기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의 젊은 세대는 이것이 낭만이었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이 힘이 있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조금 네. 이해됩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풀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왜 낭만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네. 인류의 문물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저희는 태어났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낭만이란 것은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억압에서부터 풀려날 때 그래. 또는 억압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낭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였구나. 네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네네. 제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떤 낭만을 즐겨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또 색다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네네.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색다른 그 낭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거기까지 맞아요, 갈수 맞아요. 있었던. 네. 그리고 우리 시대 때는 네. 또 낭만이라면 또 어디다 많이 대입을 했냐. 저는 이제 인류의 문물에 대해서 제가 많이 흡수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는 좀 덜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낭만이라면 남녀간의 로맨스입니다. 예, 저희들 여기서 해서 남성들은 이 여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도끼빗을 갖고 다녔어요. 자기들끼리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성들한테 뭔가 잘 보여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가 안 되니까요. 머리를 깎으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길러서 약간이라도 뭐 머리를 삐치게 한다든가 뭔가 하든가 아버지가 했던 이렇게 퍼머드 기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고 나서 뭔가 발라서 조금 뭔가 다르게 이게 다 왜 하냐. 네. 이성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인류의 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배운 게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이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나 책에서나 마찬가지로. 근데 저희들은 억압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우선이었고 또 좋은데 중매에서 시집을 가는 것이 최고로 저희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연애 결혼 자체도 조금 중매보다는 약간 이 밑에 급수로 봤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위에 있는 하이 클래스도 나름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연애를 하네? 이거는 뭐지? 야, 근데 저 연애가 또 비극으로 끝났네? 또 이거는 뭐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하면서 남녀 간의 이런 로맨스를 많이 찾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를 가서 미팅이란 이거를 통해서 이런 여성도 만나보고 저런 여성도 만나보고 또 여성은 또 이런 남성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던 거죠. 그래서 저희 시대 때는 외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문화에서 뭐 이혼을 몇 번 했다. 저희들은 사랑같이 안 봤어요. 어떻게 이혼을 저렇게 많이 하지? 우리는 한 번 하면 완전 대역죄인인데 이혼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정말 희한하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문화적인 거는 좋아요. 뭐 인테리어라든가 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어떤 패션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좋은데 단지 우리들이 뭔가 좀 불편했던 거는 이혼을 너무 많이 한 걸 저희들 불편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화는 따르는 하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자라는 이런 미팅 문화가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때는 막 그 문물이 들어오는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선배 어머님들은 다들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 연애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 너무너무 놀랬고 또 우리 시대 때 영화배우가 신성일 씨가 엄청난 씨인데 연애 결혼한 거예요. 거기다 잘생긴 사람 배우들 연애 결혼하니까 야, 이제 여기서 급수가 올라가는 거죠. 중매보다 우리는 나도 연애 결혼할 거야. 이제 이게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알면 큰일 나니까 부모님 눈을 피해서 살짝 몰래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죠. 하지만 몰래 만나는 그 속에도 부모님의 눈속임을 하면서 만나는 것도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눈속임을 하면서까지도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스릴 있죠. 그 스릴을 느끼면서도 인류의 문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어떤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가야 되는 이게 없이 문물만 막 들여다 보니까 FM이 없잖아요.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서로 상처를 입고 뭐 남자들은 또 헤어졌다고 또 가서 친구가 술 마시고 여성들은 또 뭐 집안에 들어눕는다든가 뭐 등등등 막 이런 꼴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낭만은 정말 그때 당시 낭만은 남녀간의 사랑에서 실현. 낭만하면 보통 실현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시도도 해보지만 또 거기서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또 실패하고 또 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낭만은 제일 먼저 떠올리면 남녀간의 로맨스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희들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베이비부모니까 저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웠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갑자기 문화 와서 여러분들 못 견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근데 베이비부모니까 DNA가 탄탄하니까 이런 물결이 와도 이걸 받아치면서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껴보니까. 예.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뭔가 이걸 가지고 시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는 이 정신이 베이비부모니까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느님도 이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걸 또 넣어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돼. 우리 안 돼.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베이비부모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우리 동우님도 부모님이 베이비부모 세대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열정적으로 사셨어요.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고 네. 그 열정적으로 산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운다고 이 가정생활을 영위한다고 그 불같은 걸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 불씨가 지금 거의 다 꺼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사회도 나를 받쳐주지 않았고 또 내가 그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자식들을 키웠지만 이 자식들은 우리를 단순히 돈 버는 기계로 생활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또 내 육신이 늙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가 뭔가 자신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사회에서 내가 서서히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어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도 정말 모든 혼신을 다해서 키웠지만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그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각자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부모님들이 먹을 것도 안 먹고 자식한테 주는 그 자식이 맛있게 먹는 그걸 보고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나한테 돌아오기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세대는 지금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러벤니 가족들은 부모님들의 정말 청춘이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지금 보면 이 MZ 세대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고 또 사람의 폭도 넓고 깊이도 훨씬 깊었어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후배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그 심정을 알아주기만 해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부모님을 다시 알고 저희들하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뭔가 사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우리가 사회에 대한 서로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가다 보면 이제 자식이 우리를 찾아주고 우리를 대화 상대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 덜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러벤니 가족만큼이라도 우리가 부모 세대를 좀 더 알아보고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훨씬 우리가 깊이도 깊고 훨씬 폭이 넓은 분인데 우리들이 그걸 몰랐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다가간다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 세대도 너희들이 우리를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을 뻗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아마 끌어줄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